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네카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두 종목 모두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하다 보니까 좀 부담이 된다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단기적인 악재 때문에 이런 모습 보여지게 되는 거거든요. 중장기적으로는 아직 꺾인 게 없어가지고 일단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두 종목 최근에 AI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쭉 올라갔었던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악재가 있냐? 아니거든요. 일단 당장 카카오만 하더라도 오픈 AI와 손잡고 AI 비서 만든다라고 하는데, 요거 연내 공개한다라고 일정 예고를 하였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AI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개발하겠다, 투자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이버는 무엇보다 벌써부터 플랫폼과 시너지를 내면서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되게 좋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리포트 하나 설명드렸잖아요. 지금 실적이 올라간 것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 것도 있지만 아직 AI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잠재력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런 걸 우리는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이 내용이 남아있다면 지금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크게 문제가 없겠죠. 그러면 현재 왜 빠지냐?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꾸준하게 설명드려왔잖아요. 이 두 종목의 특징은 뭐다? 성장주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금리 인하 관련해서 좀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거, 요게 시너지를 내다 보니까 상승에 조금 더 힘을 얻게 되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안 좋은 식으로 꺾이다 보니까는 현재 이 부분 때문에 올라간 게 둔화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것 때문에 채권 엄청 빠졌어요, 지금.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뭘 봐야 되는지 요걸 좀 설명드리도록 하자면, 자, 일단 금리 인하하는 게 시장에 돈이 풀린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호재입니다. 근데 금리는 뭘 보면서 결정을 하냐면 연준이 물가와 그리고 경기 상황을 봅니다. 근데 순위를 보면 물가가 1순위고 그 다음이 경기 상황이에요. 근데 정확히 어제 저녁에 뭐가 발표가 되었다? 소비자 물가지수 CPI. 근데 이게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로 기준을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목표는 2.0인데 3.0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리 인하할 때는 아니네라고 첫 번째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두 번째, 경기를 봤더니 둔화가 되어야지 경기를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경기가 너무 좋습니다. 일단 경기 소비력 자체가 최근 나쁘지 않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실업률을 봤더니 4.1이었던 게 오히려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져서 4.0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야, 이거 고금리를 조금 더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트럼프가 관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불확실성 역시도 커지다 보니 연준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 분석이 필요하다. 이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봐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 시카고 상품거래소나 이런 데를 봤을 때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게 된 것이고, 이게 실망감으로 연결되다 보니 현재 하락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근데 오케이,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 종목들이 빠지고 있다는 건 알겠어. 근데 중요한 건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제 다우는 좀 빠졌어도 나스닥은 버티는 혼조를 보여주게 되었단 말이지. 이건 왜 그런 거야?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 일단 트럼프 쪽에서 관세를 무기로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지금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해라, 프레셔를 주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연준은 독립된 기관이다 보니까는 프레셔를 주더라도 지들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트럼프의 말에는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이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생기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트럼프는 어떻게 해야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갈 수 있을까요? 명분을 줘야죠. 미래에 대한 어느 정도 기대감 새끼는 이런 것들을 만들고 프레셔를 줘야지 이 트럼프의 말이 훨씬 더 많이 통하겠죠. 근데 관세 얘기를 하는데 물가의 불확실성이 보여지고 있는데 당장 이게 어떻게든 통하겠습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냐면, 오케이, 에너지를 떨궈서 그 위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들의 가격을 내려보자. 그래서 얼마 전에 나온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미국 기업들한테 에너지 생산량 늘려라 얘기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우디를 비롯해가지고 오펙 쪽에 얘기했죠. 원유 증산해라. 근데 이때 당시에 명분으로 삼았던 게 뭐냐면 러시아 전쟁. 러시아가 지금 고유가가 유지가 되니까 돈이 많지 않냐.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이어가는 거다. 너희 얘네들 때문에 이 다치는 피해자들 외면할 거야. 근데 택도 먹히지 않죠.
그럼 이제 미국은 이 둘 쪽에도 어느 정도 당근과 채찍을 함께 휘두를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근데 이 타이밍에 이 금리 인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나왔던 내용이 뭐다? 두 개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 전쟁의 마무리. 이 이스라엘과 싸우는 하마스 뒤에 이란이 있다는 건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지금 이란에 대한 제재 더욱더 세지면 세졌지 줄어들진 않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완전히 해결해 버리게 된다면 이란 쪽도 어느 정도 풀린다. 그럼 이들도 국제사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가나 가스를 훨씬 더 많이 팔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급 증가. 거기에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어느 정도 대화해가지고 지금 전쟁 종전 관련 협상 어거지로 만들었죠. 그러면 여기서도 어느 정도 잘 풀리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러시아도 이 석유랑 가스 엄청나게 많이 팔잖아요. 지금 유럽 쪽으로 많이 이걸 못 팔다 보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저 규모의 이 가스 비축량 요게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해요. 다 써가지고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보여지게 된 거죠. 근데 이들 복구하고 미국 쪽에 인센티브나 여러 가지를 줘가지고 생산량을 증가시킨다? 그러면 이 중동 쪽에서도 어느 정도 호응을 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에너지 가격이 떨어진다? 얘가 지금 노리는 게 확실히 이쪽이구나. 그러면 관세 25%라고 하더라도 그 아래쪽부터 쭉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어느 순간 요거는 먹히기 시작을 할 것이고, 그러면은 트럼프 입장에선 금리 인하 방향을 자기 임기 4년 내에 만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부터 계속해서 에너지 봐라, 에너지 봐라, 에너지 봐라 했었던 겁니다. 근데 이거를 러시아, 이스라엘 한 번에 해결해주는 저도 상상은 못하긴 했지만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는 이 미국 내부의 상황 때문에 여기에 속도를 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쪽에서 삐끗삐끗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때는 트럼프가 진짜로 센 프레셔를 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그냥 어느 정도 끝내고 싶어 하는 양국의 입장이 보여지게 되면은 이건 그대로 서로 간에 어느 정도 티격태격은 있지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순간이 오게 될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위치에 대해서 딱 정리를 해보도록 하자면 그냥 이거죠. 심플하게 AI 관련해서는 문제될 거 없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결국에 두 종목 네이버 카카오를 성장시켜 줄 것이다. 근데 지금 빠지는 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빠졌다 보니까는 실망감 때문인데, 단기적으로 보면 이게 해결될 일은 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무엇이다? 지금 에너지를 어떻게든 건드리려는 트럼프의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통하게 되면은 효과는 확실했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 80달러까지 갔던 게 70달러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더욱더 많이 떨어져서 6, 5 이걸 만약에 그리게 된다면은 그럼 물가는 계속 떨어질 거고 금리 인하는 속도를 붙일 것이고, 그럼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하 때문에 과거에 엄청나게 급등했던 전적이 있는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야 이거 우상향 크게 잡히겠네 라고 생각을 하며 맞춰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뉴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수급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사들이게 되면은 네이버는 이것 때문에 결국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결국엔 얘 때문에 바닥 잡히고 횡보하다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굉장히 중요하기에 외국인 수급 들어오면 편하게 보다가 기관 쪽 매수 들어오면 그때 이제 바닥 잡히고 또 한번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뭘 봐야 된다? 지지라인 패스는 11선 위인데 지금 여기 떨어지면 21선 봐야겠죠? 이탈하면 하단까지 빠지는 건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시고, 대신에 여기서 지켜주게 된다면 딛고 이렇게 올라갔을 때 보통 볼린저 상단까지 가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여기를 1차로 보고 여기마저 뚫는다면 한 번 더 가는 식으로 보되, 지금 박스권 돌파하면은 그 위쪽에 매도의 압력이 있는 자리가 많이 없기 때문에 힘 좋으면 좋은 대로 그대로 이어갈 수 있다라고 여기는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 어떻다? 지금 네이버보다 많이 빠지는 이유는 이겁니다. 위쪽에 물려있는 기미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거 소화하는 과정에서 매도에 대한 압력이 커지다 보니 조금 빠질 거 더 많이 빠지고 있다. 근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소화를 전부 끝내버리게 된다면은 그러면 이걸 억지로 소화를 해서라도 올리겠다는 의지가 보여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간은 오래 걸릴지언정 힘은 셀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취향껏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카오 보면 좋을 것들 총정리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 마음이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여러분들 모두 남은 시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며 저는 그럼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